안녕하세요. 드림온 IELTS입니다. 오늘은 듣기 점수 향상을 위한 팁 몇 가지와 또 문제풀이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닝. 어떻게 하면 IELTS 리스닝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지 많은 학생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된 글들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좀 점수 향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독학으로도 가능한데, 리스닝이나 스피킹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에서 계속 잘하셨다면 영어를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본 적도, 그리고 외국인이랑 얘기를 한 적도 없으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가장 먼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말장난을 한번 해봤어요. 팁이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넘버 1으로 추천드리는 첫 번째 팁은 Stop looking for tips. 팁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단기간에 귀가 열리고 외국어가 들리고 또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5개국어, 6개국어, 7개국어는 당연히 하겠죠. 매일매일 영어를 듣고 말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루에 10분이 저는 가장 적당하다고 봐요. 사실 저희가 24시간을 쓰는 와중에 10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또 통학을 하는 학생분들은 통학하는 길에, 아니면 출근을 하는 이제 직장인분들은 출퇴근하는 길에 1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저희 핸드폰 다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아니면 짧은 미드, 아니면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서 최소한 5분 정도라도 매일매일 들으시면 귀가 조금 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 정도 혹은 10분 정도 매일매일 영어를 들으시면서 조금 이제 들린다 싶으시면 뭐에 집중하면서 들으시냐? 인토네이션, 그리고 액센트, 스트레스 같은 거에 집중하면서 듣기를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로봇처럼 I like pizza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토네이션이나 스트레스를 넣어서 I love pizza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I like pizza 혹은 I love pizza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스트레스나 인토네이션, 액센트를 집중해 보시면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그 강도도 조절이 되고 또 잘 들리실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의 지금 기분까지도 알 수 있는 게 영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집중하면서 들으신다면 IELTS 리스닝을 하시면서도 많이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답안지 작성을 저는 좀 강조하는데요. 답안지를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하면은 본인의 실제 점수에서 적게는 0.5점 혹은 많게는 1.5점까지 차이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수로 따지면 1개에서 대여섯 개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스펠링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이제 시험을 봤을 때 답안지에 적어야 되는 단어가 satellite, 위성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단어였지만 실제로 써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L이 2개였는지 혹은 뒤에 E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다가 한번 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본인이 아는 단어라도 중간중간 스펠링을 확인해가면서 문제를 보시거나 혹은 연습 삼아 아는 단어라도 틈틈이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펠링에서 묶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lear writing이에요. clear writing이란 무슨 얘기냐? 컴퓨터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무관하겠지만 일반 시험, 페이퍼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답안지를 작성할 때 깔끔하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번 문제의 답이 예를 들어서 스페셜이었다. 그러면 클리어 라이팅이 아닌 분이 그러니까 대충 썼을 때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본인은 이제 C랑 I를 따로따로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빨리 쓰다 보면은 A가 두 개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제가 봤던 게 L이랑 I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이제 포인트를 찍어주지 않았을 때 L이랑 I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채점하시는 스텝이나 감독관 분들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좀 틀리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소문자를 잘 구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소문자로 쓸 때는 L인지 I인지를 꼭 써내려 가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인지 단수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희가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나갈 때 문제의 앞뒤를 보고 이 문제의 답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There is a something 하고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단수, 명사겠죠. 혹은 something were there.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고 저희가 빈칸을 채워야 한다면 앞에 들어갈 단어는 복수, 명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듣기 전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복수 명사인지 혹은 단수 명사인지 잘 알아두시고 사전에 표시를 해 놓으신다면 실제로 들으실 때 S가 잘 들리실 거예요. S를 쓰지 않고 혹은 S를 써서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아쉽겠죠. 본인이 잘 이해를 하고 잘 들었는데 답안지에 적었던 스펠링이나 혹은 복수 단수 때문에 1점을 날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단어의 유형인데요. 아까 좀 전에 복수명사, 단수명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을 보고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단어의 형태를 유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칸이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사랑 목적어가 나와 있다면 뭔가 주어가 될 만한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앞에 주어가 있는 다음에 뒤에가 비어져 있고 여기에 동사랑 목적어가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부사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부사가 나오는 걸 잘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그 단어가 나올 때 혹은 부사가 나올 때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전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볼 텐데 지금 이거는 IELTS 11권의 테스트 1 리스닝 모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섹션 1,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write one word and or a number for each answ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a number라는 얘기가 나오면 꼭 답 중에 숫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있고 숫자가 안 들어가는 답이 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답 중에 숫자가 언급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이 지금 방이라는, room이라는 단어 앞에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room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겠고 혹은 대명사, 그러니까 방의 이름인 대명사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pound sign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뒤에 이제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답안지에 답을 적으실 때 파운드나 달러 사인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100파운드다 라고 한다면 100까지만 적어주시면 되고 50파운드다 하면 딱 50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숫자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 페이먼트를 꾸며주는 단어가 되겠죠. Cost includes use of tables and chairs and also something.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가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tables나 chairs 같은 명사가 뒤에 오겠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쭉 보시고 9번이랑 10번이 비슷한 이제 유형으로 나왔는데 빈칸이 있는 다음에 뒤에 조동사가 나오고 수동태의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가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들으시는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들으시는 것과 달라도 이 word form이 맞으면 정답 처리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S가 붙었을지 안 붙었을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이러한 유형도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섹션 2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11번부터 14번까지는 아까 저희가 했던 테이블 컴플리션이 되겠고 15번부터 20번까지는 자주 등장하는 지도 유형입니다. 1번부터 14번 먼저 보시면 Write one word for each answ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nd or a number 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11번에서 14번의 답 중에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없다라는 얘기라는 거 알아두시고 보시면 Feed Working Heritage Farm에 관련된 이제 조언을 해줄 텐데 Visitors should 하고 여기가 동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목적어 혹은 그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올 수 있겠죠. word form이 뭐가 될지 한번 잘 보시고 싱귤러가 될지 플루럴이 될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 들으실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 15번에서 20번까지 나오는 키워드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알파벳을 쭉 확인하세요. A부터 I까지 있다고 했고 A부터 I까지가 어떤 순서대로 놓여 있는지 D, E, F, G, H 그리고 I가 다시 또 왼쪽 끝으로 오네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먼저 다 확인하시고 지도 안에 나와 있는 이름을 잘 확인하세요. 뉴반, 마인파스, 사이드파스, 스페셜 여기 다리 같은 것도 놓여 있네요. 메인 파스, farmyard, footpath, bird 건너서 A가 있다는 것도 카팍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알아두시면 들으면서 카팍이 어딨지 라고 찾기에는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 명칭들을 사전에 한번 쭉 보신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15번부터 20번까지는 어차피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카페가 나온 다음, 메이즈가 나온 다음, 블랙반이었다가 페디 하우스가 아니라 15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키워드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지도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섹션 1, 2 간단하게 문제 푸는 거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쭉 알아봤습니다. 한번 연습 문제 혹은 목 테스트 해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채점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남아있는데 채점을 하신 다음에 어떤 걸 틀렸는지 한번 쭉 살펴보세요. 본인이 스펠링 때문에 아쉽게 틀린 것들이 많은지 혹은 단수 복수 때문에 틀린 것들이 많은지 이런 거를 잘 기록하셔서 그 다음번에 시험을 보실 때 혹은 연습하실 때 본인이 취약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연습하신다면 한두 문제는 아무래도 더 맞으실 테고 그 한두 문제로 밴드 점수가 0.5 혹은 1점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면 실제 시험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